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몽양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몽양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오늘 몽양 여운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친께서 태양이 몸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몽양이라는 아우를 갖게 됩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몽양은 1886년 양평군 신월리 묘골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몽양의 조부는 천도교인으로 모든 이는 평등하다는 사상을 교육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15세인 여운형은 감리학교인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곳에서 배운 신학문은 여운형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1905년 일제가 강제로 을사늑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가자 여운형은 을사늑약 후 자결한 민영환의 유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중들에게 수차례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20세인 몽양은 국민이 무지하여 힘없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힘쓰게 됩니다. 여운형은 당시 29세인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동하여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섭니다. 22세인 1908년 부친의 3년상을 마친 후 집안에 있던 10여 명의 노비 문서를 모두 불살라 노비들을 해방시킵니다. 아를 12살이 되면 그 양반집에 노비로 팔 수 있었대요. 28세인 중국 난징의 금농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 3년 후 졸업하고 상하이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한국 국민당의 원수 순원을 만나 교제하는 등 몽양의 독립운동은 주로 외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0세인 1918년 상해 고려민 친목회를 조직하고 같은 해 신안 청년당 조직의 활동이 3.1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는 등 세계에 우리나라의 현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여운형은 개인 자격 신분으로 일본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초청 의도는 파리 강화회의 이후 유명해진 여운형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 임시정부를 분열시키려는 수책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를 국빈으로 대접하면서도 회유와 협박과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운형은 각국의 기자들 앞에서 3.1운동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일제의 잘못을 지적하며 즉시 독립을 역설하였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인류가 누릴 자유와 평화를 못 얻을 것인가? 1929년 상하이 야구장에서 영국 경찰의 협력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조선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 12년 만입니다. 그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에 몰려와 일제는 또 시위가 일어날까 두려워 용산역에 미리 여운형을 내리게 합니다. 일제 법정에 의해 3년의 징역형을 받고 독방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후 일본의 감시가 심하여 다시 중국으로 가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동생과 지인의 도움으로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에 취임하여 일제의 조선 탄압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신문을 발간합니다. 식민지 조선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청년들밖에 없으며 그러한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부끄러워서. 일장기를 가리고 있구나. 네, 가리고 있어. 1946년 손기정이 일본 대표로 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꺼려하자 몽양은 비록 앞에는 일장기를 달고 가지만 너희 등에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라 라며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각계 언론사들이 보도했던 이 장면을 조선중앙일보는 일장기를 지운 손기정의 사진을 신문에 실어 결국 일본은 신문사를 폐지시키고 여운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1942년 일본의 패망을 직감하고 이를 발언했다가 다시 체포되어 모진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1943년 감옥에서 풀려난 여운형은 건국동맹, 농민동맹 등 비밀단체를 만들며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 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은 여운형에게 조선에 거류 중인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고 이를 수락합니다. 해방은 됐지만 평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귀국한 이승만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응하지 않았고 그해 11월 3일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하였지만 역시 여운형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운형은 끊임없이 좌우 합작을 주장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합작을 원치 않는 극우와 극좌 모두에게 여운형은 여러 차례 테러를 당하게 됩니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은 61세의 나이로 암살범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운형의 죽음은 온 국민들을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60만 명의 국민들은 스스로 흰 옷을 입고 남북 합작 최초의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때 송기정은 크게 오열하였고 역도선수 김성집 등 체육인들이 그의 관을 응구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좌우 합작운동은 좌절되어 실패로 끝났고 한반도는 남한내 단독 정부 수립 안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운형은 사회주의 운동 이력으로 독립운동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후 2008년 대한민국장 1급으로 승급되었습니다. 여운형은 살아있을 때 통일된 조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당시 사람들은 30년 정도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신을 유효기간 30년 정도를 잡은 포르말린으로 방부 처리하고 철제관에 넣어 묻었습니다. 이 묘소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에 있습니다.